대장균 시리얼을 팔았던 동서식품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. 압수수색을 또 했습니다. 예. 보통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번에 안 끝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렇게 합니까? 아, 그럼요. 원래 영장 요새 이제 법원에 좀 엄격하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. 1차 압수수색해서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죠. 그러면 충분히 많이 있는 케이스입니다. 이런 경우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물건 음식을 제조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음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식품이 알고도 유통을 시켰다. 네. 이러면 좀 죄질이 나쁜 거 아닙니까? 나쁘죠. 식품위생법에서 제일 안 좋게 보는 케이스죠. 처벌은 어떻게 가능한가요? 그러니까 위해식품은 판매 금지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위해식품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걸 오염된 걸 알면서도 파는 경우들 그것도 이제 위해식품이라고 보거든요. 이게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. 대장균 들어있는 걸 알았으면 이게 이제 식중독 걸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팔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위해식품을 판매하게 되면 최대한 10년까지도 가능해요. 그런데 보면 과태료 처벌에 그칠 수도 있다. 형사처벌을 안 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.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문제인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위해식품 판매 금지는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 거고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자가품질 검사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검사 의무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게 발견되면은 수거하고 폐기하고 식품영양안전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? 그 이제 과태료를 그칠 수 있다. 보고 안 한 경우에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이 대장균 시리얼 관련해서 집단 소송을 소비자들이 할 수도 있다.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? 근데 이제 문제는 집단 소송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냐는 걸 둘째 치고라도 결국은 이게 이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제 증권 관련 집단 소송하는 건 진짜 얘기가 틀리죠. 사실은 어찌됐건 그거는 그 주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내가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그럼 이제 손해인데 그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그냥 내가 사서 안 먹는 사람들 그걸 이제 손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경실련에서 피해자들을 모아가지고 집단소송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. 단순히 사놓은 사람들 아직 사지 않고 동서식품 사고 싶은데 못 산 사람들을 손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요. 알겠습니다.